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요즘에 지금 장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이 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최근에 못 갔던 종목들이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를 이끌었던 업종, 예를 들면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또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는 오늘 미국에서 원체 많이 빠져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그냥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한 4%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좀 안 좋았고요. 특히 AI 기반의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우리 증시를 거의 들쑤셔 놨던 초전도체, 어제 잠깐 소개도 해드리고 했던 어제 뭐 줄 상한가, 연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쫙 또 상한가 또는 상한가 가까이까지 갔다가 시간외에서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폭락을 했는데, 일단, 어제 잠깐 기사에서 소개해드렸던 검증위원회에서, 단칼에 이건 초전도체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그게 우리 장 마감하고 나오는 바람에, 시간외 거래에서 폭락을, 한가까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내일 아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가로 직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오늘 팔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서 좀 오늘 같으면은 비중도 크게 늘렸었다가 장중에 이제 사실 오늘 왜 이제 그 비중을 늘렸냐면은 2차 전지와 초전도체를 같이 동시에 사서 초전도체는 이제 오늘도 사기도 했고 어제도 사기도 했고 했는데 그 2차 전지하고 반대로 흐름이 같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이제 그래서 2차 전지가 바닥에서 탈출해서 올라가려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초전도체가 좀 눌리고 초전도체가 또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이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 공교롭게도 초전도체가 상한가로 팍 튀고 2차 전지도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초전도체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오늘 장중에 정리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오늘은 갭상승해서 쫙 끝까지 밀고 가는 강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비중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이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좀 적게 수익을 낸 분은 한 15%에서 많이 수익 낸 분은 한 40%까지 골고루 그래도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이 워낙 심심한 그런 장에서 그래도 짧게 수익을 좀 제법 냈어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익을 낸 전체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오늘 장중에 그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를 또 늘렸는데 오늘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또 ETF들도 좀 늘렸는데 또 흐름이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운이 좀 따르면서 아주 좋은 그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제 초전도체 같으면은 아마 내일 개장하고 나서 상당히 크게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좀 어딘가로 향해서 쭉 끌고 가줘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고개를 오늘 드는 듯 했고 반도체 아직 전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바이오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시 또 진정세로 접어들 한시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가져갈 만한 어떤 이슈 테마가 거의 없어요. 초전도체까지도 이제 오늘 이게 뭐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 진짜 며칠 만에 이렇게 된 게 좀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다시 반도체를 저점에서 좀 봐야 할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업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업종이 좀 바닥에 내려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업종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 며칠 동안 철강금속이 좀 빠져 있었는데 오늘 철강금속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바닥에서 반등을 좀 하는 상황이었고 오늘 저점 부근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사실 저점이 그렇게 나쁜 자리까지 밀리지 않고 더 추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도 참 고무적이고 이제 저점을 지났구나 하는 그런 안도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또 에코프로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는 또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의 반응은 2분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고 3분기도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건데 4분기부터 튈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도 별로라면 중간에 한 번 정도 또 덜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에코프로 기준으로 120만 원대 지금 올라섰는데 뭐 지금 이제 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오늘 110대 초반까지 110만 원 정도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이제 찾아왔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했던 건데 7점 몇 %가 올랐는데 그걸 그대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매수를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 가져간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은 또 한 번 한 30에서 한 4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지금 자리였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뭐 9월 말까지 들고 가면은 또 분기 배당이 한번 나오고 이 배당주라는 점에서는 또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갈 만한 또 다행스럽게도 길게 가져갈 만한 그런 그 든든한 그 뭐 뒷배 같은 그런 느낌의 배당이 있어서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또 오늘 살짝 튕겨줬다면 반도체가 또 최근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서 반등할 만한 지점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번 중에 주말 중에 한번 그 반도체 종목들을 추리면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원체 빠르게 이게 순환매가 돌아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시장이 우려하는 것. 지금 미국 지수 어제 이제 좀 덜컥했죠. 그 나스닥이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또 선물 지수 또 빠지고 있고요. 아침엔 좀 괜찮았는데 빠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 아마도 그 국가 신용 등급을 떨군 것이 과연 피치 하나일까 또는 뭐 무디스나 S&P 같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다른 신용평가사 쪽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어제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군 것이 강등한 것이 12년 만입니다. 2011년도 4월 달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왜 미국인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제 그 제가 결국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지거나 금리 인하가 우리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 3월에서 5월 정도 그 사이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글에 좀 써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그 페드워치에서 다시 그 3월에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조금 더 다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미국에서.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까지 한 50분쯤 남았는데요.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오늘 좀 그 나스닥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살짝 걱정되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비중을 막 늘려갈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오늘 비중을 약간 늘려놨지만 만약에 흐름이 좀 깨진다면 비중을 다시 줄인 다음에 조금 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또 이번 주 내일이 우리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48종목이 올랐고 525종목이 빠졌습니다. 0.42%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0.65%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583종목이 올랐고 948종목이 빠졌습니다. 1.16%가 올랐죠. 빠진 종목이 훨씬 많은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코스닥 150은 2.72% 아주 많이 올랐죠. 대형주의 흐름이 아주 좋았다는 뜻이겠죠.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 코스닥은 기관만 매수했는데 코스닥을 금융투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90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렸잖아요. 900포인트대 초반. 좀 싸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상승 전환할 거야 라고 금융투자가 판단하고 들어온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선물지수가 나스닥이 0.37%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00 돌파했다가 조금 내려왔죠. 1299원 10전. 국제유가는 2.31% 하락해서 다시 79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해외 증시 하락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2차전지 관련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코스닥 2차전지 기관 매수, 오늘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 및 제약 관련주 강세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와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따른 제약 관련주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기관 매수세 기반으로 금융과 제약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전도체 개발 가능성의 관련주 강세. 자, 이 코스닥 시장 운영팀에서 이 코스닥 시장 일일 동향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안 나왔었어요. 오늘 5시 넘어서 나왔는데, 또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잠깐 의지했던 그 초전도체라는 것이 또 망가지는 상황이 내일 펼쳐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시총 상위주 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오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57% 하락하면서 68,800원까지 밀렸고요. 네이버도 2% 정도 하락. 삼성 SDI도 좀 빠졌네요. 오른 종목은 삼바가 2%대, 셀트리온도 2%대, 바이오들이 좀 좋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2.5, 에코프로가 거의 8%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41, HPSP 5.83, 셀트리온 제약이 4.42, 되게 좋았는데 JY펜터가 마이너스 4%대, 펄러비스와 SM도 좀 빠졌습니다. 코스피 업종 보니까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SD바이오 센서가 22%대 상승, 코로나 환자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계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우신 시스템과 STX 중공업이 마이너스 7%대, 한신기계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4%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지만 이건 에코프로가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59, 엠로, 오픈롤, 셀바스 AI, 알체라까지가 마이너스 10%대. 지금 AI 관련주들이 크게 빠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일동홀딩스 21%대, 일동제약 12%대, 진원생명과학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9%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일성신약,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마시스 26%대, 퓨처캠 16%대, 시젠 13%대, PCL도 1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인벤티지 랩이 마이너스 7%대, 오스코텍이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2,828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나이스 평가 정보, 다원시스, 유니테스트까지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시젠, S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SK스퀘어, CJ제일제당, 금호석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우리금융지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아미코젠, 솔브레인, 원익 IPS, 엔캠, 서울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자, 이게 2011년 4월 19일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이고, 또 7월에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시켰고, 8월 5일에 S&P가 다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쭉 빠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 뭐 등등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부터 해갖고 쭉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냐? 월봉 차트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4월부터 5월부터 이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5월. 맨 왼쪽이 1월입니다. 1, 2, 3, 4, 5월. 그래서 4월에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빠졌다가 5월부터 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월봉 차트가. 그래서 6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10월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미국이 지금 왜 긴장하고 있는가가 사실 보여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S&P, 그 다음에 무디스, 그 다음에 S&P가 4개월 동안 3차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구면서 지금 2,900포인트, 2,800포인트대에서 2,200포인트까지 한 30% 정도를 훅 뺍니다. 한 6개월 동안.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가 어떤 등급 하향 발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나스닥이 이게 오늘 보면은 동그라미 보시면 21선을 처음으로 뚫고 내려왔습니다. 21선, 생명선이자 이거 21선 지지를 받으면 그냥 상승 추세에 이어지는 건데 굉장히 크게 하향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스닥 오늘 밤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이제 2023년 6월 분기 실적 P 확정 발표가 이제 나온 걸로 적용이 된 거예요. 에코프로 BM부터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1,147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가 늘었지만 컨센서스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1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나왔지만 어닝 쇼크로 시장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오늘은 근데 반대로 미리 더 두드려 맞고 이제 오늘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에코프로도 볼까요?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1,664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2% 하락을 해버렸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26%가 모자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올랐다. 왜? 3분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가 다시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로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4분기에는 64%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오늘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이제 최악의 실적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K99 검증위원회가 논문과 영상에서 마이스너 효과라는 뭐 중요한 그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이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오늘 오후 5시 넘어서 이게 나왔는데 이 기사가 연달아 쫙 막 속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악재가 초전도체 종목들의 악재가 탁 터지면서 이게 5시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는 다 상한가를 갔던 이 종목들의 시간외가 어떻게 됐냐 보겠습니다. 덕성 하한가 화살표 표시 나왔죠. 하한가 나왔고요. 모비스 하한가 나왔습니다. 시간외 하한가. 거래량 보세요. 막 9,983%, 3,405%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선암 하한가 나왔죠. 8,898% 나왔고요. 거래량이. 신성 델타테크 하한가 나왔죠. 1,618% 나왔습니다. 원익 P&E 하한가 나왔죠. 174% 나왔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다 5종목이 다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하한가가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한 종목이 더 테마주에 편입이 된 것처럼 움직였었어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이제 대창이 있었는데 대창도 지금 시간외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1,083%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종목들이 하한가를 갔던 시간이 5시 22분대에 쫘라락 다 갔습니다. 시간의 하한가가. 그러니까 5시가 넘어서 나오자마자 그래도 제법 빨리 반응을 해서 판 분들은 그래도 탈출을 하신 거고, 지금 하한가에 팔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오늘 개인만 매수, 외국인 특히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연기금 보세요. 오늘 42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1,100원이 밀려 내려왔고요. 에코프로 BM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금투 39,500원, 아까 39,500주, 아까 그 코스닥 쪽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39만 원까지 일단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에코프로 기관만 매수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2만 3천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120만 원을 돌파했고, 오늘 뭐 장중에 11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막판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샀지만 기관이 매도가 나왔는데 금투가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지점 아닌가 싶고요. 일단 60만 원에 다시 도전할 만한 그런 구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가 나오면서 15만 원대 다시 돌파한 상황이 나왔고요. 헬스케어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7만 원 코앞까지 어느새 왔고요. 연기금이 7만 8천 주, 금융투자가 13만 6천 주, 거의 압도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메이드 기관의 매수가 30만 주 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금투, 또 사모펀드, 투신 이쪽이 집중이 됐죠. 4만 3천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0.51% 2,000원이 빠진 38만 8천원, 에코프로 0.75% 9,000원이 빠진 119만 8천원, 포스코홀딩스 0.17% 1,000원이 빠진 59만 1,000원, 셀트리온 0.07% 100원이 빠진 15만 1,100원, 헬스케어 0.59% 400원이 빠진 6만 7,800원, 위메이드는 0.12% 50원이 오른 43,150원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선물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0일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래쪽, 지금 이 현재 속해 있는 매물대의 하단
68,000원쯤 되겠네요. 67,900원, 68,000원쯤 되는 자리. 이 자리가 지난달 말에 저점 크게 쏟아져 내렸을 때 저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요. 여기까지 67,900원, 68,000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역시 지금 매물대 자리가 뭐 지금 현재 옆에 쭉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 매물대 경계선 딱 그어보면 오늘 지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조금 더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 부근에 지금 11선 있고 5일선도 있고, 그래서 이 40만원 언저리에서 약간의 공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 오늘 아래 꼬리 끝 5일선과 21선 부근에서 저점 지지. 특히 에코프로는 오늘 21선을 깨지 않고 21선의 저점 지지가 계속 나와줬다는 것이 상승 추세가 안 깨졌구나, 지금 올해 1월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진 게 아니구나 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해도 된다 하는 시그널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 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늘 매수 기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똑같죠. 아까 에코프로 BM하고 매물대 이제 바뀌는 그 경계 라인에 딱 선을 그어 보면 오늘 저점 자리 뭐 57만 원대 부근에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저점 지지를 받은 거예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해서 쭉 당일 반등을 해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 부근을 이제 거기가 5일선, 11일선 다 모여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할 경우 이제 다시 65만 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지금 매물대가 원체 길게 뻗어 있고 이 구간의 상단이 이제 15만 3천 원쯤 되는 자리가 계속 저항선이 되고 있죠. 3일 연속으로.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면 그 위쪽에 있는 121선과 61선이 모여 있는 16만 원 정도 되는 자리죠. 16만 원 그 부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장대 양봉, 어제 음봉을 다 잡아먹는 아주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위쪽에 481선 그리고 61선이 같이 지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는 상당히 무겁죠. 그래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윗꼬리를 살짝 달고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재차 뚫을 가능성, 그럼 뚫으면 저 위에 있는 매물대 상단 75,000원 부근까지 간다. 뚫으면 또 강하게 뚫을수록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되게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61선에 밀렸는데 오늘 61선을 뚫으면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오늘 많이 빠졌다가 61선을 뚫으면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을 받는 그런 캔들 모양이고요. 이제 위쪽에 121선과 241선이 지나가는 이제 47,0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47, S&P 500이 마이너스 10, 나스닥이 뭐 많이 빠지고 있죠. 64포인트 마이너스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43, S&P 500이 마이너스 11.25, 나스닥이 마이너스 75.5. 그러면은 나스닥은 좀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오늘 이 증시 상황이, 미국 증시가 아까 보여드렸죠. 초반에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 21선 밑으로 그냥 추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추세 하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 기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